목회는 별로 큰 재미를 못 봤고요. 저는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기독교인의 실천운동이라고 손봉호 교수님이 세운 거기 부산에 이제 사무국장으로 한 5년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어떤 NGO 활동에 제가 발을 딛게 되고 돌아가신 그 이종석 박사님과 공명선거시에서 공선역 활동도 제가 하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제가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론평 교수님이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또 거기에 이제 같이 합류해서 제가 2017년도 문재인 정권 때에 헌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성애 관련 어떤 법안들을 입법화하려고 할 때에 기독 교계가 이제 반합을 해서 그것을 이제 막고 물리치는 그런 어떤 운동도 쭉 나름대로 지금까지 펼쳐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목사가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제가 두 개를 인용하겠습니다. 구약에 하나 인용하고 신약에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주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 이 독재자들이 많이 애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권세는 정치 권력을 의미합니다. 황제나 대통령 같은. 그러니까 황제나 대통령 같은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가 바른 정치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면 똑바로 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질책도 하고 조언도 하고 비판도 할 권한이 우리 있는 것이거든요. 중세 시대만 해도 성과 속이 딱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의 뼈쪽 덮쳐라.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세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주로 관심이 많았어요. 이 세속은 이제 영주나 뭐 이런 어떤 권력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일반 그 시민들, 뭐 그때 시민들로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백성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다 문명이니까 그 성경 해석권을 이제 그 소수의 주교 신부들이 이제 독점을 하게 되어서 원래 교회가 나오던 방향으로부터 엉뚱한 방향인 거예요. 마리아를 어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추앙한다든지 원래 성경에 없는 건데 엉뚱한 방향을 한 거예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엉뚱한 방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원래 성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린 것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이제 크게 두 사람이 있는데요. 루터와 켈빈. 루터와 켈빈입니다. 루터의 주 모토가 뭐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마리아가 아니까 선행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에게 구원을 얻는다. 이 성경 원리를 정확하게 발리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좁죠. 이신칭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내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 수준인데 이걸 뛰어넘은 게 켈빈입니다. 켈빈의 핵심적인 모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자, 이 켈빈의 사상을 물려받은 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목사예요. 신학자고 또 자유대학교를 설립했고 나중에 수상 내각 책임자니까 총리. 그러니까 목사가 정치 활동을 하고 정당을 만들고 수장이 된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도 켈빈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영역 주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된다. 정치가 잘못되니까 정치의 영역에 바르게 참여를 해야 된다. 자기가 직접 참여한 거죠. 직접 목사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건전한 사회 참여에 하나의 어떤 모델 케이스가 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 나라는 작지만
네덜란드 아브라함 카이퍼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또 훨씬 더 유명한 인물이 본 헤퍼 아닙니까? 본 헤퍼. 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이제 사형당한 사람인데 히틀러를 술 취해가지고 운전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해가 막 사람들 죽이니까 저거 가만두면 더 많은 사람 죽으니까 그 점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했다가 발각이 되어진 그런 인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든 그리스도인이든 정치의 바른 목소리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래서 어제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석방되어 나왔거든요. 예, 검찰은 1년 구형을 때리는데 판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예. 그러니까 아깝죠. 5개월 동안 살았으니까. 예, 아마 판사가 눈치를 이리 보다가 아마 결국은 그 손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김민석이하고 벤스 대통령이 만나기 이틀 전에 손 목사 아들 둘이하고 백악관에 갔다는 거예요. 백악관에 가서 그 어떤 종교 담당 그 이 고위 관리하고 미팅을 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목사 10,000명이 서명했답니다. 손 목사 석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결과 이 보석도 안 해줬거든요. 보석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석 신청하면 뭐 기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계속 뭉개고 있었어요, 보석을. 그거는 이제 한번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뼈 아프니까 이재명이가 판사가 이제 지가 딱 보고 이제 출세하려고 그 이제 맞춰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정치 기류상 도저히 뭐 계속 잡아둘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석방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자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또 그 정치 활동을 할 것입니까? 난 정치 활동을 한 게 아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해야 될 말을 한 것뿐이지 이게 뭐 내가 특별히 정치 활동을 한 게 아니다. 그 아주 명언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선거에 적극 관여는 이제 제기도 2번인데 2020 아니죠. 총선 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해운대가 이제 해운대 갑이니까 주진우 의원 선거에 제가 처음으로 관여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해운대 기독교협회 회장을 지냈고 하니까 어쨌든 뭐 관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관여를 했는데 자주 제가 캠프에 나가고 했는데 제 기억이 크게 한 거는 목사님들 장로님 한 10명 불러 모아가지고 조창 간담회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주진우 의원 데려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주진우 의원하고 이제 스킨십을 가지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런데 홍순원이보다 한 30% 졌어요. 한번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후보 캠프에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번 대규모 지지 기도를 하자. 근데 겁을 내고 선거법 위반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난 안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지율이 지니까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가지고 한 100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지지하는 방식은 막 위에서 기도해주고 막 설교해주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축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어쨌든 뭐 그 효과인지 다시 이제 이렇게 역전이 돼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여한 게 이제 교육감 선거인데 작년에 교육감 선거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참 열심히 갔어요. 하여튼 나가긴 나갔습니다. 나가긴 나갔는데 뭔가 좀 오더를 좀 확실하게 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캠프는 크고 일하는 사람은 맞는데 뭐 중구난방이에요. 뭐 그냥 뭘 어찌 하는지 알아서 하라 알았어. 알아서 한다고 뭐 하면서 이제 뭐 지지대회도 하고 제가 자유시민유산연합 또 사무총장이니까 이제 뭐 지지대회도 하고 박혜영 대표님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선거일이 되는 날에 이제 출정식 예배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지지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전한길 강사도 오고 손흥민 목사도 오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어쨌든 좀 그렇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 저도 곤욕을 치르고 있고 저도 지금 불구속 재판 계속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선거니까 웃기는 게 여러분 공식 선거일 날 바깥이 아니고 요 선관위 자기 그 후보 사무실 안에서 후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뭔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정승리 후보는 아주 그냥 크거든요. 자기 교수직에서 박탈당하고 그동안에 선거 운동할 때 쓴 비용 15억인가 다 토해내야 되고 연금도 못 받고 뭐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같이 적극 협조해가지고 계속 지금 뭐 재판이 진행 중 한 번, 두 번 했고요. 이제 세 번째 하는 거는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그냥 한때는 안 가도 계속 그렇게 마지막 일주일 정도가 앞두고 우리가 부산 전역에 내일로 미래로 그 종하는 정당 그 이름으로 당 이름을 해야 배소 못하니까 그걸 이제 프랭카드로 쫙 미래로 당을 했는 거. 하여튼 전역에 이제 프랭카드로 이제 달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당일 선거는 이겼지만 그 사전 투표가 사실은 뭐 엄청난 부정 선거였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패를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자유우파 네트워크를 좀 더 좀 확실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좌파는 부패로 망하고 그렇죠.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재산 공개했는데 뭐 옛날에 뭐 무슨 민자당 이런 사람들 비슷하게 다 부자더라고요. 뭐 노재현이는 530억인가 지금 부자고. 근데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참 뼈아픈 지적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육선 지방선거를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우파성 단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연합 연대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슈에 대해서 고위 공직자들 재산 공개할 때 봐라 왜 전부 또 미국 주식 비판하면서 전부 미국 주식가 있더라고요. 테슬라 뭐 이런 주식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이름으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효과적인데 이게 좀 제대로 좀 안 되고 좀 지리멸렬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 손해보 목사 석방 촉구 집회를 한 10번 가까이 했거든요. 10번 가까이 할 때에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자유시민 부산연합, 뭐 고신애국 지도자연합, 건강한 부산 만들기, 뭐 부산교회 총연합회, 나라사랑기도, 전국 나라사랑기도 쫙 있습니다. 국익포럼, 부산희망연합, 로고스, 홀리파워, 그다음에 청년단체도 프리즘 넣고 또 브라이트 청년대 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서 그때 한 달 전인가 뭐 해가지고 우리가 연대체를 결성하자 뭐 그렇게 해놓고는 어쨌든 좀 게으르고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진전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연대체의 모양새를 가지고 발언을 하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태일 대표님이 성명서 잘 쓰니까 우산을 쓰고 성명서 발표하면 말빨이 더 먹히잖아요. 그죠? 그런 작업을 하면 그리고 아예 역구조에 자유와 혁신, 뭐 자유민주당, 통일당, 뭐 정광훈당, 뭐 고영주당, 뭐 같이 들어올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강력한 이 자유우파의 어떤 네트워크 구심점을 형성을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떤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함께 가주면 그래도 뭐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실은 많이 모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별로 앞으로 이제 무슨 대회를 할 때 뭐 이렇게 이제 진구에서 하면 전체 확 가지고 대형들고 구별로 탁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촘촘한 조직 구성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6개 구별로 책임자를 딱딱딱딱 선정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해운대니까 해운대구 본부장, 그 다음에 동, 구 1동, 2동, 구 3동까지 있거든요. 1동, 2동, 3동 뭐 지부장 하든지 그러니까 2명씩 세우고
이렇게 하면 부산 전체에 한 500명 이상의 핵심 요원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자나 카톡으로 또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을 주고 받고 하게 하는 이 시스템을 뭐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쪽에 딱 세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단체는 그 단체대로 세우면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발휘를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생각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우파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뭐 어떤 좋은 이름을 딱 써가지고 그때 어떤 발언을 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또 행사가 있으면 같은 이름으로 제 기억에 그때 김민정 의원하고 누구 초청 행사를 그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연합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여러분. 그게 300석 꽉 채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연합을 하니까 이게 채워지구나. 그 이후에는 제대로 또 못했다고요. 그때 이제 그 자유마을 뭐 그쪽 사람들도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원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조금 지금 뭐 우리 제철 대표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각 구별로 조직을 근데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조직하는 거 동별로 책임자 누구 세울 것인가 땅땅땅땅땅 이름 해가지고 탁탁탁 이름을 쓰고 자, 이것을 좀 더 촘촘하게 우리가 잘 하면 훨씬 더 어떤 이 역동적인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